안녕하세요, 최일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5일 토요일인데 오늘 또 유튜브 앞에 잠시 섰습니다. 그 2천만원짜리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요건 좀 정확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중국과 한국의 비중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세배 레버리지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녹아내린다. 이게 좀 맞는 말이기도 하고 좀 틀린 말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일단 유튜브 상에서는 최근 들어서 레버리지 ETF가 나쁘다라는 얘기와 레버리지 ETF가 손해만 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실제로 딜렉션이라는 회사에서도 비슷하게 ETF 상품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주로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으로 유명해진 회사입니다. 자,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에 대해서 딜렉션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이 상품들이 데일리로 포 싱글데이라고 되어 있죠. 데일리로 3배 레버리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3배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써놨는데 국제금융센터에서 레버리지 ETF라고 하는 상품들이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급속도로 늘어서 2009년도 말에 비해서 현재 2배가 넘게 늘었고, 2배가. 이것이 처음에 목표는 레버리지는 수익률 극대화, 인버스는 해지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자금 유입이 커지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냐 하면, 기초자산 가치가 변동하면 크게 움직이는데 이를 재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 투자는 적합하지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손해를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죠. 자, 검증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현재 3배 레버리지까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는 이런 상승장이 있을 수도 있고 하락장이 있을 수도 있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미국 시장이 하루에 1% 정도쯤밖에 안 움직였을 때는 3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크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미국 주식시장이 하루에 3%가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면 좀 달라지죠. 실제 레버리지를 쓰지 않으면 3%씩 움직이게 되는 거지만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하루에 9%씩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100이 103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9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싱글데이니까 여기서 하락하면 요만큼 하락하지만 여기는 99.2가 하락하는 거죠. 그러면 장중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당연히 레버리지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당연히 레버리지가 큰 손해를 보는 건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박스권 장세에서도 3배 레버리지에 그러니까 3% 움직이는데 3배 레버리지 쓰게 되면 4% 정도쯤 되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쯤 수준이면 감내할 만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면 감내가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계속적으로 박스로 움직여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1%씩 움직이면 마이너스 0.1, 2%씩 움직이면 0.4, 4% 움직이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데 5% 움직이는 것까지는 감내 가능한데 10%가 움직여버리면 되게 심각한 일이 발생하죠. 10% 움직이면 되게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 얼마 정도쯤 움직이는 것이 일상 다반사인가 하면 하루에 보통 평균적으로 미국 시장의 장중 변동폭은 1% 넘어서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는 얘가 3이 갔고 코로나가 되게 심각해질 때는 5가 넘었었고 제일 황당했던 거는 다우지수가 하루에 10%가 움직였던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난리가 나죠. 전체 포트폴리오가 100에서 60으로 쪼그라드는 정말 치명적인 그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봐도 이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2월달부터 시작해서 한 4월달까지 굉장히 컸죠. 그래서 그때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ETF 3배짜리 레버리지 ETF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 상품에 대해서는 특징은 정확하게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미국 시장이 3% 빠졌더니 얘가 혼자도 10% 빠지더라. 그때 충격 정도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통 미국은
심각하게 빠지면 한 3%쯤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 정도 손해는 발생을 해요. 박스권에서도. 요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3배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를 했고, 그걸 한 분이 그 상남자 포트폴리오라고 했는데, 상남자 포트폴리오의 베타가 얼마인지는 알고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자기 상품을 투자를 할 때 이 상품의 베타가 얼마인지는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목하고 다르게 전체 지수는 베타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자, 그러면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와서 검색창에 SPXL이라고 칩니다. SPXL은 딜렉시온이라는 회사가 만들었고, S&P 500에 대해서 불에 대한 3배 레버리지를 데일리로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베타가 3.14라고 돼 있어요. 3.14.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10% 움직이면 31% 움직이고 마이너스 10%면 31% 까먹는 상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AS 이런 상품들이 있었는데, FAS는 금융 관련된 투자를 하는 거고, 베타가 3.2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건 복잡하지 않은데, 자, SPXL에 2천만원짜리 포트폴리오에 600만원 투자를 하기로 했고, 베타가 3.14니까 전체 포트폴리오 베타는 계산하면 0.94가 나오네요. FS는 400만원 투자를 하기로 3.21이니까 이렇게 계산되고, ARKK, ARKQ는 레버리지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타가 1.5, 1.34. 레버리지가 아닌 상품치고는 좀 베타가 큰 편이죠. 성장주에 투자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 2천만원짜리 포트폴리오가 베타가 2.69가 나오네요. 2.69.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2.5에서 3 사이니까 주식시장이 10% 움직이면 25%, 주식시장이 10% 빠지면 25%에서 30% 정도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와 여기를 곱하게 되면 금액이 5,375만원이 나오게 돼요. 그 말은 뭔 뜻인가 하면 5,375만원을 베타 1인데 투자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이 하루에 1% 움직였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53만 7천원 정도 좀 벌겠죠. 여기에 1% 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한 5천만원짜리 포트폴리오 현재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해하시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든 분들은 투자를 할 때 자기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어디에 써먹으면 되냐, 잘 써먹는 방법은 뭐냐 이건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했는데, 이걸 바벨형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현금에 투자하는 비중이 제로고, 포트폴리오에 2천만원 투자했다. 근데 전체 베타가 2.69니까 계산하기 쉽게 보면 대충 2.7 정도쯤 되죠. 2.7. 그러면 얼마에 투자를 했는가 하면 포트폴리오 베타 2.7을 투자를 했는데, 얘를 엄청 멋있게 깔끔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어렵게 한번 해보면 얘를 원하는 값을 1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투자 금액이, 아이고 계산식을 제가 빼먹었네. 못하는군요. 자, 이게 원래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여기 금액이 합계가 나와야 되고 베타가 나오고, 계산이 쉽게 하면 이게 60이고 40이면 전체적으로 하면 베타가 1.08이 나오죠. 그 말은 뭔 뜻인가 하면 내가 레버리지 ETF를 잘 활용하면 현금을 60%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포트폴리오에 40%만 투자해도 전체 100을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현금이 60% 정도 남아 있으니까, 만약에 주가가 다시 크게 하락한다든지 하면 실제 시장에서 다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사실 되게 괜찮은 기법입니다. 제가 올 초에도 이런 기법을 통해서 제가 좀 수익을 만들었고,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베타가 크다 난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잘 활용하면 되게 좋은 상품이 됩니다.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50도짜리 물을 끓이는데 처음부터 50도를 끓이지 않고 0도와 100도를 갖고 섞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포트폴리오 베타를 1.5로 하겠다, 2로 하겠다, 2.5로 하겠다를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포트폴리오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걸 2천만원 정도 갖고 있고 현재는 수익률보다 수익에 맞춰서 전부 다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보자 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현금 흐름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이 포트폴리오를 손댈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어떤 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가 하면 이런 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와이프가 얘기를 하죠. 여보 오늘 뭐뭐뭐를 해야 되니까 돈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잠시 기다려봐 하고 주식을 팔아야 되는 사람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더더욱이나 뭘 짜야 되는가 하면 이 현금에 대한 비중을 반드시 잘 유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투자 금액을 손대지 않는 분한테는 이것이 되게 적합하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왜 어렵지 않은가 하면 내가 실제로는 2천만 원 투자를 했지만 난 사실 주식형 포트폴리오가 5천만 원이 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 올랐네 50만 원 벌었네 1% 빠졌네 50만 원 빠졌네.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면 제대로 잘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자기 전체 포트폴리오의 베타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포트폴리오 베타는 제가 드린 포트폴리오는 2.7 정도쯤 돼요. 그럼 세 번째는 실제로 그러면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SPY라고 하는 S&P 레버리지 1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고 3배 레버리지 SPXL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얘를 다운을 받으면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료가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나온 자료들을 갖고 이제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나와 있는 자료는 전부 다 배당 같은 걸 다 고려해서 만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하면 비교가 잘 되지 않으니까 얘를 기준값을 1000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3.08부터 시작해서 쭉 움직였다가 현재 값이 SPXL은 54가 돼 있고 SPY는 73에서 336이 돼 있는데 얘를 기준점을 둘 다 1000으로 잡으면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SPY는 1000이 4500이 됐으니까 자산 규모가 4.57배가 커졌고 SPXL은 1000이 17000이 됐으니까 17배가 커졌습니다. 나눠보면 3.8배 정도 나오네요. 물론 미국 시장이 우상향했기 때문에 실제 베타 값보다 크게 나오게 됐어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3 정도쯤 된다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SPX의 계산이 쉽게 3억이 있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SPY의 3억을 다 산다. 두 번째는 2억 정도쯤을 현금으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1억만 SPXL을 산다. 누가 더 유리하다는 뜻일까요? 당연히 여기가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왜? 3배가 넘어섰으니까. 3배가.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봐도 비슷한 그림이 나와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 결국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구간이 상당히 심정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결국은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니까 10년 지났으니까 이게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보통 단위를 봤을 때 데일리로, 위클리를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변동폭이 크니까. 그럼 대충 데일리나 위클리를 보면 얼마쯤 되느냐라고 보면 자, 2008년도 금융이 터졌을 때입니다. 주가 하락폭이 되게 컸죠. SPY가 하루에 얼마 빠졌는가 하면 일주일 동안 8% 빠졌네요. 그럼 얘는 당연히 20% 정도 빠져서 2.65배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는데 이 숫자가 되게 작을 때는 되게 큰 의미 있는 숫자들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미디언 값, 제일 많이 나온 값을 보면 값이 3.0016 이렇게 나오네요. 그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실제로 한 3배 가까이 되더라. 그 말은 위클리라는 단위로 봐도 우리가 포어 싱글 데이라고 되었지만 포어 싱글 위크도 마찬가지인데 1% 움직이면 3% 빠지고 3% 오르고 1% 빠지면 3%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좀 복잡한 절차를 발표해야 되는데 절차를 보면 이 2.69라는 숫자보다는 변동성을 감안하면 숫자가 약간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대충 해보면 한 2.5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투자를 했는데 레버리지를 풀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포트폴리오 베타는 2.5가 되고 실제 투자 금액은 2천만원이라고 계산하는 것보다 5천만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류의 것들이 내가 할만하다, 내가 충분히 감내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나는 아직까지도 주식시장이 너무 좀 버거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천만원 정도쯤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2천만원이니까 여기에 1,000만원 투자하고 여기에 1,000만원 투자를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 베타가 1.35가 나와요. 두 번째는 좀 더 위험을 줄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가 1200, 여기가 800 정도 좀 투자를 한다면 포트폴리오 베타가 1.08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을 잘 활용한다면 되게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제가 했냐면, 3배 레버리지는 위험한 상품이지만 잘 관리한다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과 한국이 왜 비중이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